새롭게 혜성처럼 등장한 노트북입니다. 제가 노트북 필요할 때 이거 발견했다면 바로 질렀을걸. 여러분, 이 영상이 유료 광고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래 쿠팡 링크로 구매해주시면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링크를 누르시고 구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개발자입니다. 오늘 리뷰할 건 뭘까요? 바로 2023년 2월 가성비 노트북 베스트 5입니다. 설도 지나고 이제 아카데미 시즌이라서 어떤 노트북 사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제가 딱 어떤 노트북 사야 할지 정해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CPU는 인텔 i5나 라이젠 5, 램은 8기가, SSD는 256기가, 이 세 가지 기준급 이상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사실 성능은 워낙 유명한 분들이 설명도 많이 해놨고 더 자세히 알아도 머리만 아파요. 그냥 깔끔하게 5, 8기가, 256기가 이것만 기억하세요. 요즘 컴퓨터 사양이 좋아져서 이 정도면 다 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성능보다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성능은 일단 정해졌으니까 이 세 가지를 더 고려하셔서 노트북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PD 충전이 가능한지. PD 충전은 무게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노트북 무게는 보통 1.5에서 1.6kg 정도까지는 들고 다닐만 하거든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게 어댑터의 무게거든요. 노트북이랑 어댑터까지 가방에 넣으면 2kg을 가뿐히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PD 충전 기능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키보드 배열. 제가 노트북 키보드를 쓰면서 불편했던 게 숫자 방향키 옆에 다른 키가 같이 붙어있으면 너무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니면 전원키랑 델리트 키가 붙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델리트 키를 누르다가 전원을 최악입니다. 키보드 배열을 편하게 쓸 수 있게 해놓은 노트북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이것도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노트북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키보드 오른쪽 옆에 있는 10키들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있는 게 중요한 분은 이것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 크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세 번째입니다. 배터리. 배터리가 작으면 롤을 한 판 했을 뿐인데 저는 이 반밖에 안 남아서 난감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많은지 작은지 알 수 있어야겠죠? 방법은 쉬운데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상세 페이지에 몇 분 충전이면 몇 시간 간다는 말이 있어서 이런 홍보 문구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상세 페이지 맨 아래쪽에 스펙이 나와요. 그 사양표에 보시면 숫자로 딱 적혀 있습니다. 배터리가 몇 와트아워인지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적어도 50와트아워는 넘어야 됩니다. 물론 배터리 용량이 커질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서 원하시는 기호에 맞게 정하셔도 좋아요. 자, 그럼 리뷰계가 추천하는 2023년 2월 베스트 5 바로 시작할게요. 베스트 5입니다. 기가바이트 2011 노트북 15.6, 가격은 999,900원이고요 CPU는 인텔 12세대 i5, SSD 512기가, 램은 16기가,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X 3060, 무게는 2.2kg, 운영체제는 미포함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노트북 중에 성능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가장 무겁습니다. 게이밍 노트북은 무게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게임투북은 무게보다는 내가 원하는 성능과 가격을 생각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CPU는 인텔 11세대 i5 기준에선 가장 고성능 CPU고요 i7급 CPU와 성능을 비교해도 크게 밀리지가 않아요. 램이랑 SSD도 당연히 넉넉합니다. 외장 그래픽카드는 RTX 3060이 달려있어요. VRAM도 6기가로 높아가지고 게임용, 영상 편집용으로도 굿입니다. TCP는 105W로 평균 정도 수준이에요. 높은 급의 TCP는 아니지만 가격이 너무 좋잖아요. 지금 제일 싸게 팔고 있는 데다가 쿠폰과 카드 할인까지 붙어서 쿠팡에선 89만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게임은 디아2 레저렉션이나 옵지2 플레이하면 80에서 100프레임 정도 유지가 되고요 파크라이 6,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 최상업으로 돌려도 70프레임 방어가 됩니다. 배그나 로아도 완전 잘 돌아가겠죠? 프리미어 프로로 4K 1분짜리 영상을 렌더링 해봤을 때 30초 정도 나옵니다. 게다가 디스플레이도 FHD 144Hz에 IPS 패널을 쓰고 안티글레어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괜찮습니다. 이 노트북 버전보다 더 상위급, 더 좋은 디스플레이와 더 높은 TCP를 가진 노트북도 있는데요 이건 가격이 126만원 정도 돼요. 요것도 링크를 올려둘 테니까 둘 중에 원하시는 스펙과 가격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숫자 방향키가 다른 키랑 붙어 있어서 좀 배열이 아쉽더라고요. 제가 많은 노트북들을 봤지만 게이밍 노트북들은 이 키보드 배열을 잘 신경 쓰질 않아요. 어차피 외장 키보드를 따로 연결해서 사용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배터리가 49W로 제가 말씀드린 50에서 1 정도 부족하네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 생각한 이유가 있는데요 배터리가 탈부착이 됩니다. 보통 다른 노트북들은 스마트폰이랑 비슷하게 배터리를 뺐다 꼈다 못 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배터리를 아예 빼놓고 어댑터만 끼고 노트북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무게도 2.2kg라 사실 들고 다니는 무게는 아니어서 대탑 대용으로 쓰실 거잖아요. 그럼 그냥 어댑터만 끼고 쓰세요.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어서 완전 좋습니다. 전자기의 수명이 줄어드는 원인이 거의 배터리 때문이에요. 하지만 얘는 탈부착이 가능하니까 필요할 때만 배터리를 쓸 수 있어서 오래 쓸 수 있고 고장나도 배터리만 교체하면 되니까 꿀이죠. 가격이면 가격,
성능 및 성능, 부가적인 부분까지 만족스러운 이 노트북을 추천드립니다. 베스트4 HBM X360 13.3 가격은 126만9천원이고요 CPU는 인텔 12세대 i7, SSD 512GB, 램 16GB, 그래픽카드는 인텔 아이리스 리나 그래픽, 무게는 1.34kg, 운영체제는 윈도우 11 설치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혜성처럼 등장한 노트북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인텔 12세대 i7 CPU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12세대에다 i7이 가격이 항상 비쌌는데 내려오고 있어서 너무 좋네요. 성능도 11세대 최상급 CPU랑 비교해보시면 멀티코어 점수는 저전력 CPU랑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i7 최상급 CPU랑 완전 비등비등합니다. 램 16GB에 SSD 512GB, 요약하면 성능이 빠방하다는 거죠. 가격이 120만원이 넘지만 스펙이 너무 좋아서 요거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가격 할인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카드 할인이나 쿠폰 할인까지 해서 100만원에 지금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폰 할인가는 금방금방 없어져가지고 언제 가격이 올라갈지가 몰라요. 제가 노트북 필요할 때 이거 발견했다면 100만원 바로 질렀을 거예요. 쿠폰 할인 없이 그냥 120만원이라도 사실 나쁜 가격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번 달 1월에 나온 제품이라 많이 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부터 칭찬할 거 투성입니다. 디스플레이 13.3인치 2.8K 해상도의 OLED 패널, 100% DCI P3 색재현율, 화면 비율도 16대 10, 문서작업, 코딩 디자인 작업하시는 분들에게 다 좋습니다. 13인치라서 화면 크기가 아쉬운 것 빼고는 디스플레이에서 나쁜 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밝기도 SDR 400니트, HDR 500니트, 여러분 이런 밝기를 가진 노트북이 거의 없어요. 색재현율 화면 밝기가 아쉬웠던 분들에게 이 노트북인 딱입니다. 심지어 태블릿 대용으로도 쓸 수 있게 힌지가 180도가 아니라 360도로 이렇게 젖혀져요. 태블릿 추가로 더 구매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로 모든 끝이라고 보면 돼요. PD 충전 당연히 되고요. 배터리도 66W로 넉넉합니다. 인텔 에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인텔이 정한 기준에 맞는 노트북들한테만 이 마크를 주거든요. 빠른 절전 모드, 고속 충전, 긴 배터리 등등. 그래서 에보 마크가 있으면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격도 좋고 성능도 좋고 디스플레이도 좋은데 에보 마크까지 있어서 배터리 용량, PD 충전 문제가 없는 노트북인 거죠. 마지막으로 무게도 1.34kg, 가볍습니다. PD 충전 어댑터를 들고 다녀도 1.5kg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대학생분들에게 강추드리고 싶은 노트북이네요. 내장 그래픽 카드이지만 고성능 게임을 하지 않는다면 이 스펙이면 사실 너무 넘칠 수준이에요. 할인가로 지금 구매 가능하신 분들은 여러분 행운합니다. 베스트3입니다. 2022 맥북에어 M2, CPU는 M2 8코어 CPU, 램은 8GB, SSD 256GB, 무게는 1.24kg입니다. 대부분의 오픈마켓 판매량 부동의 1위! M2 맥북 에어입니다. 윈도우 노트북을 살까? 애플 맥북 에어를 살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맥북만의 단점과 장점을 좀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단점은 명확한데요. 윈도우를 쓰시다가 맥북을 쓰시면 운영체제가 좀 많이 달라요. 어려울 거예요. 단축키도 좀 다르거든요. 이걸 한 주 정도는 공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죠. 금방 익숙해지긴 해요. 그리고 공인인증서를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인증서를 쓰시거나 다른 윈도우 PC를 사용하셔야 해요. 하지만 이 정도 불편함 외에는 맥북은 장점이 완전 많습니다. 일단 맥북이라는 그 감성,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죠? 그 감성만으로도 한번은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도 쓰고 있다면 사실 무조건 맥북입니다. 그 연결성 하며 맥에다가 전화 받고 데이터 바로 옮겨서 보고 인터페이스가 정말 편리하죠. 맥북 사용하면서 특히 느끼는 게 가상 바탕화면 전환이 아주 유리합니다. 윈도우는 좀 뭐랄까 기능이 만들어지다 마는 느낌이 있는데요. 맥은 바탕화면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능하고 이 바탕화면에서 A 프로그램 쓰고 저 바탕화면에서는 B 프로그램만 쓰는 식으로 구분해 놓을 수가 있어요. 일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좋고요. 대학교에서 강의 들을 때 딴짓하기에도 아주 좋죠. 손가락 4개로 쓱 쓸거나 단축키 누르면 바로바로 딱 전환이 돼가지고 여러 프로그램 많이 띄울 때 전 정말 편리하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전원을 안 꺼도 됩니다. 쓰다가 뚜껑만 덮어놓고 다시 열어서 중간부터 계속 진행하고 할 수 있는 게 맥의 큰 장점입니다. 영상미나 그래픽 디자인 작업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맥이에요. 파이널 컷 하려면 사실 맥을 써야 돼서 파이널 컷을 무조건 써야 되는 분들에게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맥북 에어 M2의 장점을 보자면 키보드 높이가 좀 낮아져서 타자 칠 때 손목이 편하더라고요. 노트북 외부 디자인도 곡선이 아닌 직선으로 딱 완전 플랫하고 얇게 만들어져서 더 예뻤어요. 배터리는 52.6W로 사용시간도 사실 정말 오래가고요. PD 충전은 뭐 당연하고 키보드 타자감도 좋고 키 배열도 화살표가 딱 빠져있어서 사용하기 정말 편합니다. 좋은 점이 너무 많아서 이만 줄일게요. 꼭 윈도우 노트북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면 이번 기회에 맥북 에어로 애플의 노트북을 입문해보세요. 베스트2입니다. LG H 14, 가격은 849,000원이고요 CPU는 라이젠 5 5625U, SSD 256GB, 램은 16GB, 그래픽카드는 AMD 라데온 그래픽스, 무게는 1.29kg, 운영체제는 미포함입니다. 여러분 LG 노트북인데 가격이 너무 좋아요. 제가 89만원 정도에 이 제품 추천드렸었는데 더 저렴해졌습니다. 역시 대학생분들에게 가장 좋은 노트북은 LG 삼성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가벼운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램의 동생격인 LG 엣지 노트북. CPU만 인텔이 아닌 AMD 들어간 것 외에는 차이가 사실 그램에 없어요. 무게도 그램만큼 가볍습니다. 1.29kg. 진짜 가벼운 거예요. CPU는 AMD 라이젠 5 오리디오 U가 들어갔는데요. 같은 세대인 인텔 11세대 CPU랑 비교했을 때 성능이 더 좋아요. 게다가 LG는 램이랑 SSD 넉넉히 넣으면 엄청 비싸지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얘는 램 16기가에 SSD 256기가, 램이 넉넉합니다. 무게도 1.29kg. 그램에서 이 정도 스펙을 구매하시려면 보통 160만원 정도 하거든요. 하지만 얘는 반가. 포트도 USB-A 타입 2개, USB-C 타입 1개 있고요. 이어폰, HDMI 포트 물론 다 있죠. C 타입 포트에 PD 충전도 되니까 대부분의 기능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도 72Wh 아주 좋죠. 키보드 배우도 사실 전 LG가 특히 더 좋더라고요. 유일하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디스플레이가 14인치인데요. 대신 16대 10 비율로 일반 디스플레이보다 세로가 좀 더 길고 FHD보다 좋은 1900x1200급 해상도에 IPS 패널까지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기에도 좋습니다. 대신 윈도우가 없어요. 설치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제 영상 보시고 설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AS도 뭐 LG니 문제 없죠? 자, 대망의 1위입니다. 갤럭시북 2 15.6. 가격은 107,900원이고요. CPU는 인텔 12세대 i5, SSD 500GB, 램 16GB, 그래픽카드는 인텔 아이리스 내장 그래픽, 무게는 1.57kg, 운영체제는 윈도우 11 설치되어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북 2. 요 스펙이 압도적인 1등이 되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삼성 노트북이니 AS 믿을 수 있죠. AS 좋은 노트북이 가격이 100만원 초반에다가 성능도 인텔 12세대 최신 CPU에 램 16GB, SSD 500GB 이 정도 가성비가 있는 제품이 제가 찾아보다 거의 없거든요. 재고도 넉넉해서 가격 변동을 걱정할 필요 없이 구매할 수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무게도 1.57kg. 게임투북 아니면 사실 무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비싼 걸 살 수도 없으니까 성능과 무게를 따져서 가성비 있는 노트북을 찾으시다가 여기로 오게 되는 거죠. 삼성 노트북에 AS 부장되고 100만원 초반이야, 무게도 적당해, 이러니 당연하게도 인기가 많을 수밖에요. CPU 좋고 램도 넉넉하다 보니 영상 시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엑셀, 워드 작업 너무 잘 되고 포토샵 일러도 상세 페이지나 카드뉴스 이런 거 만들 수준으로는 너무 잘 되고요. 롤이나 피파 온라인 당연히 됩니다. 추가로 한컴 오피스 팩도 무료로 주네요. 꿀이죠. 삼성 생태계도 애플 못지가 않아요. 갤럭시 스마트폰, 갤럭시 탭, 갤럭시 버즈 같은 제품들이 모두 연동이 돼서 자료를 무선으로 편하게 이리저리 전송하고, 갤럭시 탭으로 듀얼 모니터도 쓸 수 있고, 갤럭시 버즈는 케이스만 열면 연결되니까 갤럭시 스마트폰까지 쓰고 있으면 다시 갤럭시북 쓰시면 됩니다. PD 충전까지 지원하고 키보드 배열도 아주 굿이에요. 배터리도 54Wh로 적당하니 1위 노트북으로서 손색이 없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좋은 한 주 보내세요.